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은 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니, 갑자기 뚱딴지 같지 않게 한일 대립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본래 한중일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비교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일 현안 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했던 것이고, 그리고 마침 제가 며칠 동안 동남아시아 라오스에 좀 출장을 갔습니다. 그쪽에 가가지고 제가 20여 년 전에 일본 유학할 때 만났던 라오스 사람, 지금은 현지 어떤 실세 정치인이 돼 있는데, 그분하고 마침 우리 대통령이 내일 5일부터 라오스를 방문하는데, 저도 그 전에 가서 좀 뭐 할 일도 있고 또 겸사겸사 오래간만에 그분도 좀 만날 일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내일부터 라오스를 방문하니까 전 조금 더 있고 싶었는데, 오늘 4일 새벽에 부랴부랴 돌아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번 학기부터 한국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국제학부에서 글로벌 사회와 한중일이라는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 수업 처음부터 빠질 수 없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 더운 데서 얼굴 탄 거 보십시오. 기진맥진 잠도 못 자가지고 그냥 잘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껴진 것, 또 핫한 것을 바로 전해드리려고 잠깐 여러분을 뵈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번 학기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인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오늘 첫 번째 수업을 맡게 된 우리 외국인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요번에 한 50여 명이 수강을 했는데요. 5명 정도가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 각지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오늘 각자 자기소개를 한번 했는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덧붙여서 물어보라고 했더니요. 아시아권에 대해서, 한중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물론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거나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현재 한일 간의 대립이라든가, 아니면 미중 대립, 그 다음에 홍콩 사태라든가,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중국 학생들도 몇 명 수강생이 있으니까요. 많이 중국 학생들한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상하이에 있는 국립동아대학교에서 150여 명에서 150여 개 국가에서 온, 피곤하니까 말이 막 헛나가네요. 5천여 명의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상하이는 세계적인 경제 도시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온 비즈니스맨들이라든가 각국의 외교관들, 매스컴 종사자들을 늘 일상적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늘 우리 동북아라든가 남북한이라든가 한반도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는데, 요번에 동남아의 라오스라는 곳에서,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데서 50여 명의 전 세계에서 온 미래 세대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현 시점에서 우리 한중일을 각국은 또 어떻게 보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지금 특히 이제 한일 대립도 있고 뭐 한중 관계, 뭐 그다음에 미중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으니까 바라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먼저 중국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말씀드리면요. 긍정이건 부정이건 한중일 3국 중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단연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으로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싫건 좋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국력이 그만큼 계속해서 어찌됐건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눈에 띄니까 그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뭐 부러워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아닙니까? 눈에 띄니까 그러는 것이겠죠. 그것이 현재의 중국인데, 예를 들면은 홍콩 사태에 대해서 홍콩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홍콩 사태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콩 사태에서 홍콩 학생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하니까 다른 나라 학생들이 중국인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갖고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진지하게 토의할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하면서 무마했는데요.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 간의 미중 패권 대립에서 중국이 이길 자신이 있느냐, 중국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서 국가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은 국내 문제, 왜 종교를 부정하느냐, 응? 환경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국한테까지도 피해를 주느냐, 우리를 대변한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외국인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한국 와갖고 이전에는 이렇게 공기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나빠졌다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온통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들 소개할 타임에, 아, 우리들이 온통 무슨 악마의 자식이 된 것처럼 우리들이 온통 이상한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정말 억울하다. 우리도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응? 참 속상하기도 하다. 응? 우리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잘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하소연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참 그런 걸 보면서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 라오스에 가가지고 라오스 여기저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는 이미 60년대부터 일본의 뭐 앞들 정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 경제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는 우리가 한 8, 90년대부터 우리도 좀씩 들어가기 시작했고 우리도 몰라보게 동남아 나름대로 시장을 많이 점유하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진출세가 정말 뚜렷하죠. 라오스 같은 건 동남아 내륙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하고의 어떤 교류가 쉽지 않은데 그 라오스에서도 중국의 세력이 엄청났습니다. 그 상징적인 것이 참 저에게 상징적으로 보였는데요. 라오스 여기저기 수도 비엔티안 여길저길 가더라도요. 어떤 다리도 그렇고 어떤 도로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라오스 기하고 일장기가 그려져 있으면서 라오스 말하고 일본어로 써 있죠. 그러니까 일본 경제, 일본의 ODA 지원으로 인해서 지어진 다리다, 뭐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것이 한결같이 빛발했습니다. 색깔이 빛발해갖고 먼지도 많이 뒤집어 쓰고 있고요. 그것이 동남아뿐만 아니라 라오스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 일본의 현재의 위상을 여실히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일본은 이미 경제가 좋았을 때 60년, 70년, 80년대, 90년대 그렇게까지 동남아를 경제 원주를 해주면서 자기들의 경제 발전의 토대로 삼고 하면서 좋은 일, 서로에게 그야말로 윈윈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지내면서 일본은 쉽지 않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빠르게 들어갔고,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어가 도처에 많이 보이겠는데 지금 일본어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저기에 중국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한 3년 만에 라오스를 다시 갔는데 이 정도까지인가라는, 야,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이 그 라오스가 일본의 경제 도움으로 이 건물을 만들었다, 도로를 만들었다라는 그 표지석, 빛바랜 표지석, 즉 과거의 일본의 영화를 상징하는 것. 일본은 동남아에서는 과거가 돼버렸다라는 것이고요. 현재는 중국이라는 것이죠. 중국이 엄청나게 몰려오니까 동남아 내 그 친구분들도 그렇고 정치인들이죠. 아니면 관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제들도 만나도 중국이 경제를 많이 살려주고 도움을 주니까 좋지만 무섭다, 너무 거칠다, 우려된다 라는 반응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이것이 중국의 현 주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과거는 일본이었고 현재는 중국, 미래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통령이 현재 시각 오늘은 4일이니까요. 5일부터 라오스를 방문합니다. 아, 저도 그 역사적인 현장에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일본은요, 먼저 오늘 가진 내 수업의 얘기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중국에 대해서는 긍정이건 부정이건 현재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적인 경제 관련된 것에서 많이 질문이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온 친구들에게 너네는 언제까지 역사를 그렇게 얘기할 거야? 위안부 문제가 진짜 없었다고 생각을 해? 응? 한일 간의 지금 대립 같은 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너희들은 생각해? 라든가 핀잔을 주듯이 일본에 대해서 경제라든가 일본 문화 같은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뭐 역사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대립, 각국 이웃나라하고 대립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와, 이게 진짜 세계에서도 정말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니까요. 위안부에 대해서 세계가 다 아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부정을 해? 응? 너희들이 그런 것 같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걸 부정을 하니까 너희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예를 들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소미아도 한국이
그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일본은 다른 식으로 얘기한 다음에 너희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 근본적인 걸 부정하니까 라는 태도가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요. 그리고 또 어떤 중남에서 한 친구는요.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참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돈을 주고 경제 지원을 해주면서 뒤돌아서는 욕만 먹는 꼴이라는 그런 식으로 좀 비아냥도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물론 고소하다 아베야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고소했는데 저도 그래도 냉정을 유지해야 되고 합리적인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수업 시간에 그런 교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말씀드린 속으로 야싸 했는데요. 아베 일파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 인간들이 꼼수를 피우면 피울수록 일본이라는 나라라든가 일본인들이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네 나라 국민들 속인다 하더라도 그 국민들이 밖에 나가면 계속해서 지네 나라 정부에서 배운 거하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퍼져있는 인식상의 괴리가 크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네들 왜 아직도 역사 부정해? 너네들 왜 그래? 근데 얘네들은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모르기도 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자기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공통된 인식을 보이고 일본인데 불쌍한 거 아닙니까? 아베 일파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아베. 아베는 엑스맨이죠. 그러니까 아베는요, 일본인들 혹은 일본이라는 국가에 있어서 대역죄인 것 같은 인간인 겁니다. 대역죄인으로 기록돼야 될 인간인 겁니다. 그 꼼수. 자, 그럼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수업에 참가했던 학생들만 하더라도요, 젊은 친구들이니까 K-팝, 와, 대중문화 잘 나간다. 그 다음에 한국의 최첨단, 인터넷 정말 빠르다. IoT, 최첨단 4차 산업, 역동적으로 나간다라는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몰려오고, 저도 놀랐어요. 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50명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그 50명 수강생들, 외국인들이 45명이나 될 정도로 몰랐거든요. 와, 우리나라도 그만큼 점점 더 그야말로 국제화되고 글로벌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다시 한번 기분도, 전 한국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저 영어로 수업하는 것, 국제학부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하거든요. 영어 잘 못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하는 수업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달라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것이죠. 일본은 보통 과거적이고 중국은 경제적인 것, 경제 지원, 경제적인 것, 현재적이고 미래적이지만 우리는 문화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라는 그런, 우리는 더 다양하게 경제, 미래적인 긍정적인 것이 더 많았던 것이죠. 라오스에서도요. 라오스의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경제는 지금 중국이 압도적이지만 한국 경제도 무시 못하고 한국 첨단 산업이라든가 문화 같은 것은 압도적으로 한국이다. 그래서 라오스 청년들을 만났더니 한중일 3국 중에서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제일 먼저 유학을 가고 싶다는, 제가 기분이 좋죠. 제가 돈을 많이 번다면 이런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불러들여 갖고 우리 친한 인사를 많이 만들고 싶은데 로또를 많이 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더 발전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 우리 이 청년들이, 외국 청년들이 우리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그만큼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어떤 토대로 삼으면 되니까요. 이 외국인 청년들이 우리는 한국인들이 되게 좋고 부럽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다가가고 싶은데 한국인들은 우리를 불편해하는 것 같다. 우리를 좀 별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밖에 생활하면서 그걸 쭉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청년들, 한 5명 정도 한국 청년들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쩔쩔맸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해줬죠.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을 여러분들을 불편해하는 것이거나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는 언어 장벽,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그렇게 공부했지만 한국 교육이 참 잘 돼가지고 절름발이 교육을 받았다. 계속 영어를 10수년 동안 공부했지만 영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주눅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같은 외국인들 만나면은 영어로 말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다. 내심으로는 우리 한국인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여러분들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걸 이해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많이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쑥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몰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좋겠다 하면서, 저는 항상 제 수업 시간에 중국 대학에 있을 때도 한국 학생들이 있으면 꼭 몇 팀에다가 한국 학생들 한두 명씩 넣어줘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알리고 했고, 요번도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한국 대학에서 한국인들 어떻게 사귀어 나가면 좋을지 그런 걸 갖다가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외국 친구들한테 알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멕시코 청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중일 삼국을 다 다녀보고 지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단연 한국인이 가장 친절하고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적극적이고, 그래서 교제하기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자기는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학위 과정에 있고, 대학원 여기서 마치고 여기서 취업을 하고 비즈니스 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쑥스럽고 영어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말 선하다, 그리고 인정이 정말 뛰어나다, 여러분 막 터치 감동스러울 정도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여러분들도 한국인들의 그 인정, 정의 문화에 한번 적극적으로 뛰어들길 바란다. 자기가 여러분들 적극 도울 테니까, 한국인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한국인들이 왜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역동성과 진취성의 근원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또 기분 좋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그 녀석 나중에 좀 술 한잔 사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몸은 피곤하지만 이 라오스 출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과의 이 만남 속에서 현재 한중일을 이 친구들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라고,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 국군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했습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